사과나무 플랫폼 TV 청년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또 서유한 교수님, 지난번 출연해주신 서유한 교수님의 지인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번에 특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시고 곧 영화 제작으로도 들어갈 예정에 있으신 우리 유재복 회장님, 작가님이신데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인터넷 신문 정경시사 포커스의 발행인 겸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 유재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특명이라는 주제의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 저에게 이렇게 또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직접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특명은 그 원래는 저 94년도에 그 백두산 정상에서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데 94년 그해 7월 8일 날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이 우리 남북 관계 좀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김일성이가 죽었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96년도에 일단 저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제가 두 번째 98년도에 방북을 해서 그때 제가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가서 김일성 시신을 직접 확인한 그런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허가된 방북이셨습니까? 1차 때는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그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 그 당시 통일원이죠. 통일원에서 허가를 안 했습니다. 왜?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나 저로서는 꼭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초청장 받기가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북한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서 저는 안기부 정보사에서만 일단 허가를 받고 제 개인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호칭이 더 편하십니까? 뭐 남북협회니까. 회장님. 이산가족협회니까. 네. 이번에 그 이만갑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어떻게 방송 녹화를 하고 오셨다고 제가 네, 엊그제 15일 날 네.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 녹화하신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녹화도 뭐 비슷한 거죠. 이제 결국 중국에서 제가 그 시작이 된 동기서부터 중국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결국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제가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상세히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기. 제가 중국에 가게 된 동기와 또 북한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제가 94년도에 한중 수교 2주년 때 제가 하여튼 제 혼자 맘먹고 단독으로 제가 15일간 중국을 돌아봤습니다. 동부 삼성을. 동부 삼성을 돌아보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떠나긴 아닌데, 바로 그날 떠나기 전날인데 그날 그 심양 서탑이라는 데서 갑자기 오후에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 나가보니까는 우리 그 조선족 노인들이 한 20-30명이 모여서 북, 깽과리, 징, 장구를 치고 노는데, 정말 제가 그때 볼 때 놀랐습니다. 왜 놀냐면 징하고 깽과리가 다 깨지고 북하고 장구가 다 찢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테이프를 붙이고 해가지고 참 제가 볼 때 이야 아주 가슴 아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노인단체 회장님을 만나서 명함을 받고 제가 두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서는 결국 제가 서울에 와서 안국동에 가서 북, 장구, 징, 깽가리를 두 번씩을 사가지고 제가 두 달 만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심양에 갖다 줬죠, 노인들에게.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노인들이 그 선물을 받고서는 바로 막 그 언론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당했죠. 그리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스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좋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중 중앙 간의 문화 교류의 앞장을 서가지고서 95년부터 연속 4년간을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한족 조선족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 초청해서 공연을 4년간 연속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질 것 같았는데 너무 큰 그림이어서 그런지 좀 한번 우리 서유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또 책에 해주셨더라고요. 예.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추천사를 쓰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한번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요, 우리 유재복 그 정경실사 발행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특명이라는 스페셜 오더라는 소설책을 자전적 체험담을 이렇게 금년 2024년 1월 1일 날짜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건 도박,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저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아주 냉각된 상태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지만 우리 남쪽에서 조문단을 보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안 보냈습니다. 그 후에 남북 관계가 더 아주 어려워진 그 교착 상태에 빠졌을 그때 우리 유재복 당시에 대기자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 머물면서 이런 중국의 그런 여러 상황들 또 북한에 관한 이런 내부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동력이 돼서 결국은 북한을 민간인 자격으로 2차례나 가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소설로 엮어져서 그렇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남북관계 여러 상황들을 이제 보셔서 우리 시청자들도 아시겠지만은 보통 담력이 크지 않고는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간다고 다 살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북중이 없으면 이건 다 죽는 거고 평생 아우지 탄광에서 이것은 감옥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제가 표현상 12고개를 넘어서 결국은 이제 남한으로 귀국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남북 관계 또 대중 관계 이런 그 동아시아의 그런 어떤 화합 또 특별히 남북한 자유 통일을 위해서 아주 선봉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소설에 담고 단순히 체험담만 담은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21세기 지금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민간 대사격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좀 행정 심판 재판 예. 그래서 하셨던 걸로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제가 그 동북 삼성의 아이들 데려오는 일을 연속 4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신문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주 신문들, 연변일보, 길림신문, 흥영왕신문, 유령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가 좀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그런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이 그 당시에 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책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보고서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고위 관료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적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호텔로 오게 돼가지고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중요했습니다. 유 선생님, 앞으로 그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서울에 데려가시라고요. 이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진전이 돼가지고서 결국 제가 참 방북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1차 방북 때는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참 초청장을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제가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미리국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기관에서 허락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1차 때 북한에 들어가서 방북성이 없는 그 이유로다가 제가 참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민간 애교관이라는 걸 제가 밝히고 참 위기를 극복해서 넘어왔고 2차 때 이제 그 참 또 그 특명을 받아가지고 김일성 시신을 정말 죽은 자가 아닌 꼭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같은 그 생생한 증거를 제가 보고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그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보상 이 제가 한일에서 보상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6월달에 그 보상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 국가보상12위원회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예. 그래서 제가 1차 기각당하고 2차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행정법원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단독으로 참 그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 제가 4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회 공작원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독립 유공자라고 합니까?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는 바로 북한 관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그냥 일반 유공자인데 일반 국가 유공자인데 저는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증이 똑같이 이렇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일반적인 국가 유공자의 어떤 그 혜택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누려집니까? 예, 같이 받죠. 명칭만 다른 겁니다. 예, 같이 받고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그 받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4년 6개월을 1심 2심을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으로 가셔서 4년 6개월을 그거 단독으로 행정재판만 4년 6개월 동안 겁니까? 그렇죠. 저 다 포함해서. 1심 2심까지 패소까지 포함해서. 아니 저 국가보상15위원회 네. 제가 신청을 하면서 1차 기각되고 2차 기각되고 요 이제 3차에 제가 행정법원 승소하는 것까지 한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4년 6개월. 네. 아무튼 그래도 열매가 결과가 좋으셔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이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 영화입니까? 아니면 다큐멘터리 어떤 비상업 영화를 상업 영화죠. 상업 영화입니까? 그러면 상업 영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떤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 이제 이걸 한번 그 어떤 감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이 감독이 해보겠다 해가지고서 한 2년을 끌었습니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우선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좀 많이 읽혀지면 설마 혹시 그 영화를 만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뭐 사과나무 플랫폼 TV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또 우리 유재복 회장님 하시는 일의 영화에 또 이렇게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좋은 귀한 일, 꼭 알려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서유한 교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네. 아까도 이제 두 분이 인터뷰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분 같은 애국자가 없어요. 그렇게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도 못 만나는 그런 일을 뭐 그 이후에 전혀 남북 교류가 없었으니까 있었어도 극히 형식적이고 뭐 물건 하나 보낸다. 북한에 뭐 애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뭐 신정품도 보낼 수 있나? 전혀 국가 차원에서는 못했거든요. 경색돼 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가끔씩 민간 차원에서 뭐 교회가 돕는다 이런 거 있었지만 현장을 김일성 금수산 거기서 김일성 시신을 직접 방문하고 본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차 방북 때 12고개를 넘었다는 것은 이거 정말 아주 그 고비들이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기는 쉬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진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암담한 상황인데 그런 과정을 다 소설에 담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실화 장편 소설인데 이제 1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권으로. 단행본. 단행본으로. 근데 실화 장편 소설인데 소설이지만 이 안에 내용은 실화지 않습니까? 정보가 근데 전체의 김일성 시신 내용까지 다 들어간 거죠. 제가 아직 책을 선물 받아가고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가수 현미 제가 그 북한 여동생을 98년도 봄에 제가 중국에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산가족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만나게 해주고 그때는 우리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산가족들이 만나려면은 북한의 저 손골 두만강 거기서 몰래 만날 때예요.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때 초대 통일부 장관 강인덕 장관이 저한테 103명 명단을 줬습니다. 이산가족 명단을 한번 우리 유국장께서 이걸 좀 확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03명을 상사로 확인했죠. 그 103명 명단 속에 현미가 들어있었습니다. 현미는 본명이 김명선 씨입니다. 김명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으면서 그때 MBC에서 그 참 비용을 대가지고 그 이제는 만나야 한다. 그 기록을 영화 저 텔레비에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 제가 뭐 그 소설가 이문열도 제가 이복 동생을 만나게 해줬고 참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협회 일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에는 그러한 이산가족 관련 또 그 참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그 우리 정부가 저한테 줬던 그 미션들 그리고 또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그 한국인으로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이러한 그 북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 안전부에 제가 체포가 돼가지고 5박 6일간 강경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만약에 제가 이 측에서 밝히지만은 1차 때 북한에 갔다가 96년도죠. 그때 만약에 미륵국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그 2기를 낭비했으면 지금도 저는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못 오는 거죠. 계속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모든 전 과정이 아주 이 책 속에 생생히 빼곡히 들어있어요. 네, 아유 이렇게 오늘 몸살 감기 있으신데도 네. 녹화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저도 어색해하지만 이렇게 쉰 목소리 가운데서도 기침하시면서도 인터뷰를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영화 제작을 여쭤봤는데 이렇게 다시 좀 말씀 잠깐 들었지만 영화로 제작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책은 전국 서점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보셔야 네. 야 이게 진짜 이 영화를 만들어서는 깜이 되는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네, 지금 1세 인쇄했는데 이제 2세를 오늘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예. 이제 그럼 2세 하시고 그럼 이제 전국 서점에 예. 다 깔린다는 말씀이군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네. 말씀 중에 이 책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금수산 거기에서 김일성 시신을 확인한 거 그것도 방점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024년 1월 현재 상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꿈꾸면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중요성이 거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책 속에는 참 추천서 쓰시는 분이 5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1번은 우리 서 교수님이시고 2번이 이제 우리 그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대한민국 특수인물공자의 회장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그 중국 동포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혜성 목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양기대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런데도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 교수님 정말 박식하신 분인데 아주 추천서를 참 기가 막히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우리 서 교수님의 추천서에 이 본을 따가지고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제가 이걸 붙인 겁니다. 이 목숨을 건 도박은 우리 서 교수님이 저한테 추천해 써주신 표현입니다. 왜 잘 쓰시냐면요. 예. 작사가시거든요.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고 140곡 가까이 지금 내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 아, 이거를 그러면은 예. 서 교수님 추천사에서 따오신 그렇죠. 거군요. 아, 네. 목숨을 건 도박. 아이고 이제 요거 카피라이트로 돈 버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지인이고 한 30년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속 사정을 잘 알고 책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저도 애국 뭐 시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소설 한 편에 인생의 드라마가 다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애국이 뭔가 북한의 실정이 뭔가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목이 특명이에요. 그럼 한 가지 원래 질문에는 없는 건데요. 예. 출판 기념회를 예, 25일 날. 하십니까? 예. 저는 그게 없으면 출판 기념회 하셔야 된다고 지금 예, 말씀드리고 오는 1월 25일 날 그 있으시구나. 시청 옆에 한국 프레스센터 네, 몇 층이죠? 20층 20층에 그 프레스 클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께서도 오시면 아주 감사드리고 또 하나 공지 드릴 거는 그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언제죠? 그 프로가 바로 설날 다음 날 2월 11일 날 저녁 밤 11시부터 1시간까지 있습니다. 설날 다음 날이면 동안. 주일입니까? 아니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일요일 날. 네. 2월 11일 날 밤 11일. 1일 11. 일일. 예, 11. 네. 예. 그때 1일 예, 밤에. 방송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본인이 청년으로 돌아가셔서 네.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네. 일반인보단 좀 많은 굴곡진 고생을 하셨는데 본인에게 한마디 이렇게 카메라 렌즈 보시면서 진솔하게 한번 본인에게 칭찬과 격려, 위로 말씀 있으시면 스스로 한번 메시지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청년 유재복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저는 아니고요. 네. 제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보가 너는 지금 20대다. 아직도 그러한 정신으로 계속 도전, 발전을 하길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의 유재복에게는 어떻게 위로와 좀 격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도전도 좋지만 네. 그동안 일기들을 많이 넘겼잖아요. 그 위로,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을 그렇지. 칭찬해 주면은 네. 자가치유가 됩니다. 정말 참 우리 유재복이 그동안에 참 항상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겠다, 해보겠다. 그러한 그 신념과 도전으로 지내왔고 2등이 필요 없다, 1등을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 정신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또 그동안 살아온 걸 아주 상당히 아주 칭찬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 가지 친구를 바라보는 서요한 제보가 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뭐 할 말이 많지만 이름 한번 제보가 불러주시죠. 네. 대단하다. 20대, 30대 젊은 청춘을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탕자 같은 인생이 주변에 수두룩한데 그 이른 나이에 지금도 영원한 청춘처럼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 편집, 또 발행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또 이렇게 소설까지 할 것 다 하는구나. 하여튼 앞으로 초지일관 늘 평생에 추구한 대로 정론, 직필,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의 길이기를 바란다. 축하한다. 요한아, 고맙다. 네, 또 답사까지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과나무 플랫폼 TV 청년 인터뷰. 예, 저도 올해 41인데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터뷰라고 또 출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누구나 다 청년의 시대를 겪으셨고 지금 청년처럼 살고 계십니다. 요즘 만 65세가 노인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사과나무 플랫폼 TV에서 청년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숨겨진 또 지키고 계시는 또는 건국하신데 또 이렇게 일조하신 분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 이렇게 한번 함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청명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정다운 그 손목 잡아봅시다. 조용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자치 날도 멀지 않네. 그러니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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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